거의 우연치 않게 천 교수님이 안 오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납치해서 오는 나갈 생각입니다. 임남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안전을 관련되신 분들이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냥 정말 전문가 많은데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안전해야 될까? 그걸 고민이 진짜 많이 하고 살고 있고요. 소방뿐이 아니라 각종 재난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정부가 답안지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도 그 답안지를 선뜻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답안지를 내놓은 사람이 뭐냐면 사실은 교육부인데요. 교육부가 답안지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국민에 대한 안전교육을 먼저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교수님들도 안 계시고 진짜 전문 지식인들이 없는 건지 국민들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거를 안 시켜놓고 무슨 조직을 또 해봤자 백날 해봤자 또 세월호 꼴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고는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거를 답안지를 지금부터 써봐야 된다. 제가 학교 현장을 가보면 선생님들이 일단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학생들한테 안 가르칩니다. 사고 나고 어떻게 하냐? 떼거지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요, 경보소리가 작동을 해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불이 나도 경보소리 울리잖아요. 안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모릅니다. 동해안선에서 쓰나미 경보를 울려도 아무도 안 도망갑니다. 국민들이 그걸 모릅니다. 공무원들만 하고 서로 약속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정말 공감을 하실 분들도 있고 뭐 틀린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회 현상을 그대로 제가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보면 지진 대피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책상 밑으로 얘를 집어넣습니까? 그랬더니 보려고 집어넣습니다. 머리를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치가 큰 애들은 책상에 찍으면 가방이라도 뒤집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필수. 그럼 지진하면 어떨 거냐? 책상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들이 다 엉망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무원들을 임용할 때 안전교육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놓고 진짜 안전한 나라를 만든다고 난리를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못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교육부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무너지면 땅이면 죽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진이 일어나면 물을 먼저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도망가죠. 근데 그거를 안 가르쳐줘요. 책상으로 들어가는 거만 하죠. 지진이 나서 저 불러도 안 쓰이고 그러잖아요. 소를 다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메뉴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제가 밀양댐에 점검을 가서 봤는데요. 메뉴를 달라고 그랬더니 캐비넷을 3번을 들고 나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매뉴얼이라고. 당신이 썼습니까? 옆에서 베껴왔다. 사고하면 대처 가능하냐? 하나도. 국민불산 사고 났을 때 마찬가지. 그래서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국가에 대한 매뉴얼 관리하는 부처가 뭐냐? 안행부요. 안행 공무원들이 아느냐? 몰라요. 왜 그러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공무원을 하고 있어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라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해요. 현장에는 소방관들이 얘기를 하면 무시를 하죠. 당신들이 뭘 알아서 얘기를 하느냐? 정책의 입안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꼬망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해요. 선생님들이 저것마저도 모른다니까. 자, 이렇게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쓰나미가 밀려오면 어떻게 대피해야 되느냐? 국민들한테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 높은 데로만 올라가래. 높은 데로 올라가면 사는 거냐? 그거를 팩트를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으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목조 건물이라든가 벽돌조 건물은 높은 데로 올라가 다 쓸어버립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는 얘기를 안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런 건물이 없으면 산으로 올라가는 얘기를 안 가르쳐줍니다. 무조건 높은 데로만 올라가요. 동해안선에 가서 보면요. 대피 장소를 만들어놨는데 언덕바지에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쓰나미가 밀려면 어떡하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쓰나미 경보를 제가 한번 가동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안 도망가요. 한 명도 안 도망갑니다. 경보소를 들려요. 학교에 가서 눌러봤습니다. 아파트 가서 눌러봤습니다. 한 명도 안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라가 안전하냐? 페이퍼 중심의 안전은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기본이 돼야 되지만
현장이 챙겨지지가 않으면 아무리 교실에서 사무실에서 안전한다 해도 죽어버려요. 일본 같은 경우에 173km로 밀려왔습니다. 내륙으로 12km를 밀려왔어요. 만약 우리나라의 동해안선에서 저렇게 밀려오면 어떡할 거냐? 저 사람들은 2만 명도 안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40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속을 정확히 해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런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일본 사람들 보면 이 옥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평상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밀려오면, 해저에서 지진이나 쓰나미가 밀려오면 옥상으로 대피해야 되는 거 압니다. 우리나라는 옥상으로 대피하는 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표시도 여기 보세요. 세프티 존 폴 쓰나미 해가지고 앞으로 어디 쪽으로 대피를 하고 표지를 정확하게 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보고 달려가도 삽니다. 우리나라는 저걸 보고 달려가면 죽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연기 대피 훈련입니다.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안전에 대한 교육을 소방서에서 할 수 있는 거냐? 강동소방서만 해도 1년의 교육비가 얼마냐면 100만 원입니다. 한 개 구의 소방서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소방서에 사업비 예산이 있느냐? 1원 한 푼 없습니다. 지금 안전교육을 누구한테 시켜달라고 그러냐? 소방관한테 시켜달라고 그러냐? 하나도 못 시킵니다.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습니다. 학교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답안지를 누가 써줘야 되는데 써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연기 속에서 코를 입을 막고 도망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불 속에서, 연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호흡기보라든가 그런 걸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는 교육을 하고 산업도 육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향 종합버스 터미널 났을 때 연기가 저렇게 올라옵니다. 방화시설이 안 돼 있느냐? 다 돼 있습니다. 방화샷단도 있고 전부 다 돼 있습니다. 불이 나면 전부 저적거려합니다. 그러면 거기 관련 방화샷단이라든가 방화문이라든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일본은 소방법이 들어있습니다. 피난 방화라는 규정이 소방법에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건축법이 들어있어요. 건축부서에 있는 사무관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피난 방화라는 규칙이 하나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방화문이 국내에 있는 설치된 방화문 70% 이상이 가짜입니다. 기술원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당연하듯이 얘기를 해요. 현장에 전부 다 개판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기자도, 학자도 아무도 얘기를 안 씁니다. 그리고 흘러갑니다. 사고하면 어떻게 해요? 소방관들이 소방차를 몇 대를 동원을 시키느냐? 서울에서 한 번 불이 나면 20대의 소방차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불을 꺼요. 왜? 건축에서 잡아주지를 못합니다. 과천에 삼성 SNS 건물 불났었잖아요. 3층에서 불이 났는데 꼭대기까지 타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업도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안전한 나라를 한다고 그렇게 난리듭니다. 지금 호흡기 보호용 마스크를 지급하면 연기 속에서 소방관들은 공격일 수가 합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활성탄 마스크를 쓰면 그나마라도 1, 2분 정도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을 청계천 쪽에 뒤져봤는데요. 저게 얼마냐? 요 마스크 하나에 6,500원 합니다. 불을 끄려고 그러면 저런 거를 지급을 해줘야 돼요. 안 해. 장성 요양원에서 21명 사망할 때요. 간호보호사 1명이 죽었는데 소화기를 들고 무조건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문을 여는 순간에 연기구 화염이 닿으니까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불을 끄려고 하면 안 돼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산소 마스크도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내리구도 나와 있는데 저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 정말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생산된 제품은 어디 가서든 홍보합니다. 제 PPT 뒤에 보면 내리구도 있는데 어느 한 특정 회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건가를 고민을 하고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산소 마스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가산화탄용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면 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거 실제로 한번 실험적으로 해봤어요. 기가 막혀요. 자, 이게 통합 차량입니다. 통합 차량에 왕눈이가 4개가 달려 있습니다. 황색 왕눈이가 있고 적색 왕눈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가 얘들을 싣고 다니면서 황색 깜빡이를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면 뒤에 운전자가 어떻게 하느냐? 한 명도 액션을 안 씁니다. 제가 민방위교육 다니면서 교육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통학 차량에서 황색등이 왕년이가 깜빡깜빡하면 뒤에 운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뭐라 그러냐? 황색등이 깜빡깜빡하면 뒤에 오는 차들은 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 공무원만 알고 그 운전자만 합니다. 뒤에 온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적색등이 깜빡깜빡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야 됩니다. 그런데 안 서버립니다. 그리고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안전한 학교 문화를 정착한다고 난리를. 법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노란 차가 쓰면 뒤에 오는 차도 쓰고 옆에 가던 차도 쓰고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만들어놔봤자 공무원들만 알고 담당자만 알고 저 운전자만 안다는 거죠. 학교에서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초등학교 앞에 큰 도로를 이렇게 만들어가면 얘들이 무조건 뛰어나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학교 앞에서 교통사고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저런 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교문을 설계를 할 때 좀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안전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런 컨설팅을 하냐? 냅둬요. 맨날 저렇게 피켓 들고 홍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같은데 이렇게도 하고요. 그래서 스쿨존에는 좀 천천히 다녀라.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세월호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왜 안타까운 게 많냐? 배가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배를 탈 때 오른쪽에 계단이 있었어요. 저 계단으로 얘들만 내보냈어도 100명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안 내보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왜 대구 지하철 화재 났을 때 기관사가 키를 빼가지고 도망가느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심이 부족해서 그런 거는 나중에 얘기입니다. 안전에 대한 의식을 체계적으로 시키면 저런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도 안 시켜놨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세우면서 뭐 양심을 높이고 도덕을 높이고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안전교육을 안 시켜놓고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저 사람들이 얘들을 안 내버렸겠냐? 매뉴얼이 잘못됐기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뉴얼에 사람이 한쪽으로 몰리면 배가 침몰될 거다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을? 6번을 방송했습니다. 차라리 그 방송을 안 했으면 얘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그 방송만 듣고 계속해서 같이 카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생들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고 깨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방 전남 1호기가 09시 5분에 떴습니다. 떠가지고 진입하려고 딱 하는 거 뭐냐면 해경이 해양에 관할은 우리니까 너희들 들어오지 마라 막았어요. 만약에 구조대가 저기 들어갔으면 선상에 로프 타고 내려갔으면 구했습니다. 3명만 들어가도 119 구조대는 뭐냐면 부시고 따고 이런 게 전문가입니다. 맨날 화면 짓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에 대한 전혀 없는 사람들이 카트를 해요. 이제 소방방재청이 지금 해체가 됐습니다. 아시죠? 정부 입법예고안에 소방방재청이 해체가 됐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소방관들만 1인 시위합니다. 그러면 소방을 국가직으로 하러 갈 때 소방을 위해서 그런 거냐? 천만에 만. 지금 전국 소방관이 몇 명이냐면 4만 명도 안 됩니다. 소방이 빠져버리면 제 나이든 앉아있든 다 반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다 한다고 그러고. 아래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선생님 괜찮으세요? 조끼 입으셨나요? 응, 입었어. 얘들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조끼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전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제는 안전에 대해서 학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교육부가 이제 답안지를 써줄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로 안전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세계적인 안전교육이 있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안전의식 함양을 해서 세계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런 교육이라든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현재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들은 전체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임용될 때 안전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을 임용시킬 수 있도록 빨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안전을 다루는 공무원이 법을 지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가정뿐만이 아니라 학교, 사회까지 3박자가 이루어져서 체계적인 교육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시간뿐만이 아니라 돈을 투자를 해야만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17일 날
9시 06분에요. 경주의 포rum 리조트에 이제 건물이 무너졌는데 학생들이 부산 여고대학 학생들이 1000여 명이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100여 명이 깔렸습니다. 저 때도 왕창 잡을 뻔했습니다. 제가 소방서에서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요. 메시지가 왔어요. 학생들이 100명이 매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소방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무전기를 안 받는 겁니다. 현장에서. 왜 그러냐? 얘네들이 전부 깔려 있으니까 꺼내느라고. 해발 500고지니까요. 중장비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저 짓거리 하고 있어요. 저때 군부대 특공대까지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10명, 부상자가 100여 명 있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장성요양병원인데요. 저쪽 입구에 이제 간호보조사 김모 씨가 근무를 했었는데 어르신들을 2번 구출을 했었어요. 구출하고 나서 불을 끈다고 본인이 소화기를 가가지고 문을 제끼는 바람에 그때 사망을 했습니다. 고향 종합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에 지하에서 불이 났잖아요.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 에스카레이터 있는 쪽에 샷다가 거의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연기가 수직계단 같은 경우에 초당 3에서 5m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층 화장실 쪽에서 사람들이 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총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번에 대구 지하철에서, 서울 지하철에서 기가 막힐 뻔 했습니다. 370명을 다 죽일 뻔 했습니다. 아니, 여기 도곡역 있잖아요. 이 이름을 도곡역이라고 안 짓고 또곡역이라고 졌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또 목소리 날 뻔했습니다. 이 미친놈이요. 융업소를 했던 사람입니다. 보상금이 적다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지하철에서 신라통을 있잖아요. 10개인가를 저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교수님 있으면 좀 아껴주세요. 부탁해서니까 밑에다가 그릇을 받치고 테이프로 붙였어요. 저게 폭발력을 키워주나요? 아니, 저는 무슨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저렇게 해놨어요. 저렇게 해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영웅입니다. 교과서에다 빨리 넣어서 소방관계청장이 무슨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창을 줬는데 표창을 줄 게 아니고 뭘 해야 되냐, 일기 특진을 하고 진짜 전국 포상해야 돼요. 저 사람 안 했으면 다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도곡역에서 내리려고 그러는데 부야 소리 나니까 가서 보니까 이제 미친놈이 불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빨리 119 신고를 해라. 그 다음에 기관사한테 화재난 사실을 알려라. 그리고 뒤에 있는 소화기를 계속 가져다가 미친놈이 불을 지르는 순간마다 불을 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구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한 명도 안 다쳤습니다. 한 사람 다쳤는데 그 아주머니 한번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객차가 승강장으로 다 들어온 부분도 있고 안 들어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들어온 사람들은 계단으로 대피시키고 그 다음에 덜 들어온 사람들은 터널 쪽으로 해서 반대 역으로 해서 대피를 다 완료를 시켰어요. 기가 막힙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지금 전기라든가 이런 거를 안전에서 교육으로 현장을 보면 너무 뚱그로만 잡습니다. 연소의 3선선 현장에서 실제로 손에 잡히는 안전교육을 이제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불이 난다 현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MBC 불만점에서 나온 화면인데요. 전기 이탈을, 전기세가 많이 나온 거를 동시에 꽂고 켰더니 바로 전기 스파크가 일어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리고 나올 때까지 넘기겠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똑딱이 스위치입니다. 저희 집에 어떻게 되냐면 전기 밥솥 있지 않습니까? 밥솥이 있고 이제 커피포트가 있는데 집사람이 맨날 커피포트를 코드를 뺐다 꼈다 해요. 그래서 똑딱이 스위치를 해놓으니까 요즘 어떻게 되냐면 똑딱이 스위치만 끄면 돼요. 그러면 어떡하냐? 잠잘 때도 이제 TV선 같은 거 있잖아요. 절대 코드 안 빼요. 똑딱이만 끄면 전기세도 안 나가고 그 다음에 통전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 하나 실천하는 게
전체 화재에서 전기 화재가 보통 20%가 넘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저런 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아는 사람들이 있느냐 물어보면 100%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좀 차단기가 지금 미국하고 이제 어떻게 틀리냐면 이 저쪽에 있는 게 대소변 차단기, 이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이제 누전 차단기의 설치 목적이 감전사를 하지 말라고 설치를 한 거고요. 대소변 차단기는 합선이 됐을 때 떨어지라고 설치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정 기준은 뭐냐면 4분 이내에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합선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3분 있다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불바다된 상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크 차단기를 법제화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빨리 아크 차단기를 법제화해서 합선이 되면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장에서 용접하면서 불이 엄청 나잖아요. 그러면 왜 저걸 맨날 저 짓거리를 당할까? 공사 현장에는 소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도 소방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방서에 단속할 법도 없어요. 그러면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면 거기 관련 부처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자, 용접 화재를 할 때 뭘 하냐면 소화기를 갖다 놓고 물량동기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옥내소화제 있으면 옥내소화제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타는 물건이 있으면 걷어낸 다음에 해야 되고요. 만약에 걷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물을 적신 다음에 용접을 하면 절대 불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고는 지저됩니다. 작년 11월 달에 구로구 공사 현장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소화전 배관을 용접을 하는데 이 밑에 수치로폼하고 우레탄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기다 지저됩니다. 그리고 건물 다 태워먹고 사람을 2명을 죽였습니다. 이것만 있는 거냐? 저 경복궁이 있는데 현대미술관 공사현장하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전문가들이 없는 거냐? 전문가들이 셌어요. 기술사도 셌고 박사도 셌는데 현장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기가 막히게 탑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지금 미쳐버립니다. 옛날에는 불이 나면 소방차가 13대를 동원했습니다. 지금 몇 대가 하느냐? 20대가 합니다. 건물을 그렇게 지어놓고 위험 요소를 더 많이 세팅을 엄청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소방관들한테 불을 끄라고. 지금 이제 그 왕강기가 있는데요. 왕강기에 이제 불안전성 때문에 그래도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내리고가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제품 중에 이제 제일 제가 마음에 안 들는 게 뭐냐면 에라성입니다. 이게 에라가 날 개연성이 있는 거는 아무리 품질이 좋더라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리고는 불이 나서 전기가 나가더라도 올라타서 스위치를 누르면 자연적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태압에 올리에서 올라간다 그래서 야, 저 제품 정말 좋겠다. 제일 지금 설치해야 될 데가 어디냐?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보건복지부, 내가 보건복지부에 있는 직원이라고 그러면 내리고는 무조건 세팅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 태워가지고 바로 몇 초면 올라가려 내려가면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노인 요양시설 강동구에 33군데를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엉망입니다. 7층, 6층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밑에서 불이 나면요. 갈 데가 없어요. 옥상은 잠궈놨지, 옥상은 관리사무실 만들어놨지, 뭐 그래놨어요. 그런데 그 구청 공무원들이 모르느냐 알아. 그런데 거기다가 피난기구로 뭐를 만들어놓은지 아십니까? 구조대를 만들어놨어요. 구조대가 뭐냐면 학교에서 저 천 같은 거 쫙 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놨는데 와 구조대 설치해놓는 거기 붙박이 창이에요. 그럼 누가 요리장을 깨고 그걸 내린다는 거예요. 내리면 또 밑에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누가 잡아주냐고 밤에. 그 짓거리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죽일 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치라고 그래가지고요. 저 발코니 쪽에 뚜껑을 열면 접이식 철제 사다리가 밑에가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발코니 쪽에다가 내리고 같은 제품을 설치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있죠? 아 이거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평상시에 제 강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줘야 되면 일단은 국내 그 회사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게 평상시에 가지고 다니는 자료거든요. 여기 계신 교수님이라든가 선생님들한테 브리핑해드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름이 좋아요. 내리고. 왜냐면 하염이라든가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이제 교수님 사진으로 해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피난 계단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게 건물을 지을 때 건축업자들이 이 계단은 어느 층에서 불이 나든지 간에 계단으로 되면 살 수 있는 구조를 피난 계단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피난 계단 구조를 아는 국민들이 한 명이나 되느냐 없습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방화문을 열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럼 뭘 하고 피난 구조를 만드냐? 그렇다니까요. 불나서 현장에 가서 죽는 사람들 계단실 갖다 누워버린다니까. 여기도 이제 그 특징에서 불이 나는데요. 특징에서 계속 이제 화면이 올라가니까 8층에 부부하고 이제 아들이 살았었어요. 아버지가 화실 사실을 알고 부인하고 아들을 깨워서 이제 대피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가서 보니까 부인하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갔다 봤더니 평상시에 다니던 길이 이렇게 내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냐? 아래쪽에서 문을 열어놓지도 모르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하얀병에 연기가 달라붙니까 그대로 죽어버려요. 뛰어내려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즘 지하방 공간에 대한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심한 나라냐면요. 서울 지하철에 차수판 시설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최근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설계할 때 좀 반영은 되잖아요. 안에 건물 지을 안 해. 강남에 비가 오니까 그냥 온 세상이 그냥 물 받아요. 지하층이.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하로 가는 부분에다가 홈 만들어 놓고 비 오면 끼워라 이런 짓거리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건축 전문이라든가 IT 강국이라든가 그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 한 집은 보식한 집이고 한 집은 대왕된 집이에요. 서로 안 하자고. 서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가 제일 대단한 사회가 되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행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평상시에 다니면서 제가 총리실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녀봤습니다. 모든 기관들, 안행부부터 시작해서 전국 기관들 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답안지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전문가 되신 분들이 교수님들이 답안지를 내주고 큰 목소리 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삼행시 소나기 우왕의 산방 기만 소방차가 불나서 부르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대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